이번 시간에는 영양소의 소화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영양소가 풍부한 여러 가지 음식을 배웠는데요. 여러 가지 영양소 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영양소가 세 가지 있다고 했죠. 탄수화물과 단백질과 지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에너지를 제공하는 에너지원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빵을 먹게 되면 그 빵 안에 있는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바로 흡수가 되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빵 안에 들어있는 탄수화물, 즉 녹말은 너무 크기가 커서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 못합니다. 사람의 몸은 세포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우리 몸에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 세포와 세포 사이를 통과할 수 있을 만큼 작아야 하는데 빵 안에 있는 녹말은 그 크기가 커서 세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영양소가 우리 몸에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 크기가 매우 작아야 합니다. 크기가 큰 음식물을 잘게 분해해서 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크기로 만드는 것을 소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소화를 하는 첫 번째 단계는 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게 되면 입안에 이가 잘게 부수고 찢으면서 음식물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는데요. 이것만으로는 세포를 통과할 만큼 작게 만들 수가 없어서 우리 몸에서 소화효소라는 것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소화효소가 음식물들을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의 한 종류인 녹말, 그리고 단백질, 지방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물질은 크기가 너무 커서 흡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녹말을 작게 자를 수 있는 특별한 가위가 있는데 그 가위의 이름을 아밀레이스라고 합니다. 아밀레이스는 녹말에 작용해서 녹말을 작게 잘라 작은 형태인 포도당을 만듭니다. 단백질을 자를 수 있는 특별한 가위가 있는데 그 가위의 이름을 펩신, 트립신이라고 합니다. 이 펩신이나 트립신은 단백질을 잘게 잘라 이렇게 작은 형태의 단백질을 만드는데 이것을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지방을 자를 수 있는 특별한 가위의 이름은 라이페이스라고 합니다. 라이페이스가 지방을 자르게 되면 작은 물질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물질들의 이름을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라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덩어리가 커서 흡수 불가능한 물질들을 이렇게 흡수 가능한 상태인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로 자르는 가위들의 이름을 바로 소화효소라고 합니다. 소화효소는 영양소와 짝이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자를 수 있지만 단백질은 자를 수가 없습니다. 음식물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소화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오면 식도를 거쳐 위에 잠시 저장되었다가 소장을 거쳐 대장을 지나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됩니다. 음식이 최초로 들어오는 곳이 입입니다. 입에서는 침이 분비가 되는데요. 그 침 속에는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있어서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합니다. 입을 거쳐 식도를 지나 위에 음식물이 도달하게 되면 위에서 음식이 2시간에서 4시간 정도 머무르게 됩니다. 위에서는 위액이라는 것을 분비하는데 그 위액에는 펩신과 염산이 있습니다. 펩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고요. 염산은 이 펩신이 단백질을 잘 분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에서 단백질이 분해된 음식물은 십이지장을 거쳐 소장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 소장은 영양소가 최종적으로 소화가 되고 또 흡수되는 장소로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최종 소화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녹말이 흡수 가능한 형태로 분해된 것이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였죠. 이렇게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되는 것이 바로 최종 영양소가 최종 소화된다는 것의 의미는 앞서 우리가 공부했었던 흡수 가능한 영양소를 말합니다. 녹말이 흡수 가능한 상태로 분해된 것이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였죠. 이렇게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상태로 분해된 것을 우리가 최종 소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음식물이 최종 소화되고 흡수된 다음에 남은 물이 대장에서 흡수됩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입, 위, 소장, 대장은 바로 소화계에 속하는 소화기관들입니다. 그 외에도 보이는 세 가지 기관이 있는데요. 바로 이자, 간, 쓸개입니다. 이자와 간과 쓸개는 음식물이 지나가는 소화관은 아니지만 소화계에 속하는 소화기관입니다. 이자는 아밀레이스와 트립신, 라이페이스라는 소화효소를 생성하는 곳인데요. 아밀레이스는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합니다. 트립신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입니다. 라이페이스는 지방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입니다. 이렇게 3대 영양소를 모두 소화시킬 수 있는 소화효소를 만드는 장소가 이자고요. 이렇게 이자에서 만들어진 소화효소가 소장의 입구로 분비가 되는데 그곳을 십이지장이라고 합니다. 이자에서 만들어진 소화효소는 소장으로 분비되어 소장에서 최종 소화가 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간에서는 지방의 소화를 돕는 쓸개즙을 생성하고요. 이렇게 생성된 쓸개즙은 쓸개에 저장이 되었다가 역시 소장으로 분비되어 소장에서 지방을 분해하게 됩니다. 다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말은 입에서 최초로 소화가 이루어지고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엿당으로 분해됩니다. 위에서는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요. 소장에서 최종적인 형태인 포도당으로 분해가 됩니다. 단백질은 입에서는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위에 도달하여 펩신에 의해서 작은 단백질로 분해가 됩니다. 그리고 소장으로 이동하게 되면 트립신이라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아미노산의 형태로 분해됩니다. 지방은 입이나 위에서는 소화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소장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최종 소화가 됩니다. 라이페이스라는 소화효소에 의해서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로 분해가 됩니다. 이 소장은 영양소가 최종적으로 분해되기도 하고 또 그것이 흡수되는 장소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소장에는 많은 주름과 융털이 있어서 영양소와 닿는 표면적이 넓어져 영양소를 효율적으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여기에서도 보듯이 아주 많은 주름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러한 주름의 윗부분을 살펴보면 매우 많은 털들이 이렇게 난 것이 보입니다. 이 털을 바로 융털이라고 하고요. 이 융털의 단면을 살펴보면 융털에는 암죽관과 모세혈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소가 이 융털의 표면에 닿으면 바로 세포막을 통과하여 암죽관이나 모세혈관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흡수된 영양소는 어떻게 에너지로 바뀔 수 있을까요?